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송장 주간 핫 이슈. 최근 8월 달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트러블 메이커죠. 터키. 어, 잠깐 일시적으로 봉합 부분들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터키, IMF 구제금융 부분들을 가야 할까? IMF 구제금융 부분들이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두 가지 부분. 그리고 미국이 터키를 흔들어야 되는 이유, 이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터키 같은 경우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나토 회원국인데 미국과의 사이가 상당히 좋지 않죠. 그 중간에 교두보 역할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발단에 여러 가지 내용 부분이 있습니다만 발단을 일단 두 가지를 꼭 굳이 꼽는다면 터키가 러시아 쪽으로 그 미사일 구매하려고 했던 그게 첫 번째고 나토 회원국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가 이 앤드류 브로슨 목사죠. 93년도에 터키에 입국됐으니까 거의 뭐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트럼프 쪽에서 터키에 지금 구금 중인 그 미국인이 약 20명 이상 전후가 되고 있습니다. 20명이 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석방 노력에 대해서 절대 노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유독 앤드류 브로슨 목사만 자기들은 그 제재를 시작을 했고 여기에 뭐 추가적인 협상의 비용 부분도 지불하지 않겠다. 상당히 강공 드라이브 부분들을 하고 있죠. 다른 20명의 석방 노력 부분들을 하지 않은데 왜 꼭 앤드류 브로슨 목사만 93년에 입국한 이 사람만 계속 이런 내용 부분을 할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트럼프의 1차적으로 나중에 이제 재선됐을 경우에는 또 판이 커지겠습니다만은 더 판이 커지기 전에 다음 교두보는 11월 달 지금 100일도 안 남은 90일, 80일도 남지 않은 트럼프의 중간 선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상당히 엎치락뒤치락 부분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 발판 부분들이 돼야지 다음 대선에 어떤 희망카드 부분들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앤드류 브로슨이라는 이 사람 자체가 누구냐면 상당히 그 미국에서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복음주의 기독교계의 대표 인물이랍니다. 복음주의 기독교계의 대표 인물인데 이 복음주의를 믿는 이 층 자체 있죠. 이 층 자체가 2016년에 트럼프가 참패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승을 트럼프가 당선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한층 지지자층이 이 복음주의 기독교계입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한 80%가 트럼프에 몰표를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앤드류 브로슨 목사의 즉각적인 석방, 지지층 결집이죠. 멀리 이제 제3자 관점에서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총풍하고 뭐가 달릴까 라는 의미 부분들, 결과와 과정을 정당화시킨다는 그런 표현 부분들이 있죠. 자기 지지층들을 겹집하기 위해서 당연히 하나의 수단이기는 합니다만은 복음주의 기독교계의 대표 인물이고 2016년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몰표를 주었던 하나의 지지자층이에요. 이 핵심 지지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구금된 20명 부분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유독 한 사람, 여 사람 중간선거용 결집해야 된다. 그리고 이 복음주의 장로교회에 상당히 지지자층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요즘에 계속 그 언론상에서 북미 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폼페이오 국방부 장관이죠. 폼페이오 이 장관 역시 복음주의 장로교회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의 소속이 어디냐면 브런슨 목사를 해외에 파견한 교단이에요. 뭔가 밀접한 연관관계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펜스 부통령도 역시 이쪽 출신이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샘 브라운백 이쪽들이 복음주의자들을 유호직에 기용함으로써 이 교계로부터 당연히 환영을 받겠죠.
그 지지층들이 몰아줬기 때문에 다시 지지층들을 결집하려고 하는 그리고 전에 북한의 억류 중에 한국계 미국인들 석방함으로써 이 보훈주의 교회 당의 지지 그쪽에도 원하는 사항 부분들을 인 거고,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옮긴 것도 다분히 교회를 의식했다는 그런 측면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음주의 기독교계가 미국 인구의 4분의 1이랍니다. 상당히 큰 지지층이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수단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앤드루 브런슨 목사를 빌미로 러시아의 미사일 공급 관련된 부분들을 빌미로 터키의 경제 제재 부분들을 강하게 드라이브 부분을 거는 하나의 요건 자체가 중간 선거에서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그리고 2016년 당선시켰던 핵심 지지층의 재결합 부분들을 위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드라이브 부분들을 거는 거죠. 항상 보면 미국은 여러 가지 패를 갖고 있습니다. 달러 패권 국가이고, 금리에 따라서, 그리고 경제 제재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IMF 그다음에 월드뱅크가 다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 그 회의죠. WTO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경제 제재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있는 그런 정도의 힘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반대 급부 부분도 일부 생기는 부분이죠. 근데 트럼프는 지금 비즈니스맨 출신이다 보니까 다른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왜? 하나의 결과 부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매진시키는 그 과정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소음 부분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소음 자체가 경제 자체를 비즈니스맨이다 보니까 경제를 박살내고 디공으로 만든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카드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트러블 메이커 역할 부분을 하면서 흔드는 거죠. 견고하게 있으면 거기에서 허점 부분들을 잡아낼 수 있는데, 일단 뭡니까? 글로벌 전체적으로 몇몇 포인트 부분들을 계속 공격 부분들을 하면서 소음을 만들어 가는데, 이걸 보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건 계속 롤러코스터를 태우다 보니까 어지러움이 날 수밖에 없고 투자 심리 부분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 브런슨 목사의 이 집중 타격 부분들을 진행하는 그걸 빌미로 무역 제재 부분들의 빌미를 만들었던 것은 복음주의 기독교계가 미국 인구의 4분의 1이고 이 핵심 지지층이 트럼프를 당선시켰기 때문에 다시 그 다음에 그 지지층들을 위해서 폼페이오라든지 그 다음 펜스 부통령의 요직 부분들을 받아줬고, 이스라엘 그 대사관을 예루살렘을 옮긴 것까지 여기 일목 교회인들이 좋아할 정책적인 부분들, 핵심 지지층 부분들을 계속 결집시키는 역할 부분들을 좀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터키는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음으로 제가 우려하고 체크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미국과 중국, 우리가 하반기에 2018년도 하반기에 미국 국채 발행 부분들이 증가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미국은 쓸 수 있는 카드가 워낙 많습니다. WTO, IMF를 다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터키 문제 부분에서 IMF로 구제금융 가야 할까? 구제금융 간다는 의미 부분들은 터키가 다시 미국에 백기를 든다는 그런 측면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MF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MF 이꼬르 미국이라고 어떻게 이꼴 공식 부분들까지 생각해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전에 터키가 이제 외부 자금에 필요한 자금이 2,300억 정도 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카타르가 150억 달러 정도 지원했고, 수주 내에 자금 지원 관련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300억 달러에 비하면 지금 못해도 한 2,000억 달러 정도 자금이 필요하죠. 그 대상이 러시아가 되느냐, 이란이 되느냐, 중국이 되느냐. 다음 달 초에 아마도 터키 에르도안과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아니면 이란 최소 3자 회담이 예정이 좀 될 것 같아요. 가능성 부분들이 높아요. 그 의미 부분들은 뭐냐면 당분간 그 시간까지 어떤 문제 부분들이 있더라도 터키 문제에서 이 에르도안, 터키와 중국과 러시아의 회담 가능성, 이란도 마찬가지고 누가 주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이 내용 부분들이 진행되면 트럼프의 경제 제재 그리고 자기 이 반미의 형태 부분들을 경제 제재 부분이라든지 어떤 그 무역 전쟁 부분들의 연결고리에 있는 국가들이 어떤 공동 대응 부분들을 할 가능성 자체가 큽니다. 그러면 일단 당분간은 터키 같은 경우에 이쪽의 힘 부분들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준의 추가 자금 조달 부분들의 가능성이 화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터키 문제는 수면 아래로 살짝 내려가는 수준 자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그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를 하나 더 있다면 일반 특혜 관세 제도라고 있어요. GSP. 그러니까 개도국이죠. 개도국인 군기 잡는 타켓 자체가 터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터키는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이런 타켓 설정 부분들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면서 잘하고 있다는 만약에 이제 그쪽 입장이라면 핵심 지지층 결핍시키면서 그 다음에 개도국의 군기도 잡고 너 라인을 어떤 쪽 쓸 것이야 이쪽이야 이걸 지금 계속 간볼 수 있는 테스트할 수 있는 그거죠. 그래서 일반 특혜 관세 제도의 GSP 따른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이 있는데 터키가 그 중에서도 5위예요. 인도, 태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 자, 이 국가들 보면 개도국이죠. 56억 달러로 인도가 가장 많긴 합니다만은 여기에 인도네시아도 들어가 있다는 것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인도네시아하고 터키도 일부 여기에 영향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드는 아마 3분기, 4분기 정도에서 아마 화제가 될 가능성 자체가 큽니다. 자,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나오면 제가 다시 하드 이슈로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포인트 부분들은 뭐냐면 터키를 흔들어야 하는 이유 개도국의 군기잡기 부분들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 보면 지금 터키가 자꾸 러시아 쪽으로 고개를 살짝 흔들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인데도 불구하고 이 중동 지역에서 이란,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시리아 관련된 문제 부분들로 이 결집하는 이 결속력 부분들을 깨려고 하는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 오늘 앤드류 브로슨 목사를 왜 다른 구금 중인 20명은 전혀 지금 코멘트가 없는데 한 사람 딱 찍어가지고 왜 이쪽 교회 복음주의 장로 교회에서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복음주의 기독교가 미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 중 해당되는 핵심 지지층이기 때문에 핵심 지지층의 결집 부분들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뭡니까? 다 모든 게 중간선거에 집중하고 거기에서 성공을 해야지만 다음 타겟 부분들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으로 플러스 알파로 본다고 하면 터키 그 다음에 미국 글로벌 전체적으로 관세를 통해 가지고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이미지 부분들을 각인시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평화적인 이제까지 해결 못했던 북한과의 어떤 해결 구도 부분을 다음 전진적인 스텝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하면 중간선거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게 절대적으로 좋은 호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핫이슈에서는 트러블 메이커, 터키, 구제금융 가는 여부 부분들 추후에 자금 지원 부분들이 해외 쪽에서 받는 어느 정도 규모 부분들을 지원을 받는지를 보고 우리가 그 다음에 판단 부분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트럼프는 앤드류 브로슨 목사를 통해서 핵심 지지층의 결집 부분들을 다시 만들어내고 있다. 그만큼 트러블 메이커이지만 한표로는 영리한 구석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리한 구석이 있는 트럼프의 어떤 수 부분들을 보면서 역발상의 접근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그리고 그 고민에 따른 선택 부분들을 역으로 계속 하실 필요가 있겠죠. 흔드는 게 결론적으로 뭡니까? 진짜 파동이 아니라 허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이 핫이슈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이슈민의 주식 뉴스공장 주간 핫이슈 트러블 메이커 트럼프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서 쓰는 고단수의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핫이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